이야, 이거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제2회 전안 대조산 젊은 연극제 참가팀 청운대학교 연극예술학과의 연극 바다 한가운데서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나레이터 박성훈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다라는 극한의 상황에 고립된 3명의 지성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관객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다면 편하게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담되시는 분들은 고개만 살짝만 저어주시면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흰색 모자를 쓰고 계신 여성분, 오늘 저희 연극 바다 한가운데서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연극 바다 한가운데서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전원은 모두 꺼주시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시고, 시간이 궁금하다고 워치를 너무 밝게 해서 보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상황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극이 끝난 후에 자기 자리에 있는 쓰레기는 밖에다 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연극 바다 한가운데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뭐든지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나요? 완전히 바닥났어요. 부스러기 하나 안 남았어. 아무것도 송아지 고기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천만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뭔가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역시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먹는다고 했습니까? 선생들,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생각에는 그보다는 지금 같아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당신 입으로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고서 아니 뭐 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먹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역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3명 왜? 우리 가운데에 하나가 먹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그럽시다. 좋아요. 자, 먹자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애처럼 굴지 맙시다. 우리 셋이 동시에 먹자고 외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우리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서 나를 드세요.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 말이죠? 바로 내가 두 분한테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먹기가 되어야 할까요? 관객 여러분들은 누가 먹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쪽에 반바지 입고 계신 남성분 혹시 누가 먹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제안한 사람. 이 사람 혹시 이유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희생할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얼굴로 봐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마른 두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집이 있는 이 친구가 먹이가 된다면 남은 두 사람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여러분의 동료애 그리고 교양과 학식을 갖추신 여러분의 고뇌와 저기 갈매기가 날고 있어요. 갈매기! 아, 여러분, 제 말이 조금 매정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독한 이기주의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죠. 학창 시절에 도시락을 먹을 때도 늘 혼자 먹었고 그 누구와도 나눠 먹지 않았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추첨을 통해 한 사람을 뽑도록 합시다. 추천?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신들 중 어떤 한 사람이 아무 숫자나 외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또 어떤 숫자를 외칩니다. 그리고 난 뒤 제일 마지막에 내가 또 어떤 숫자를 외칩니다. 만일 이 세 숫자의 합이 홀수면 운명은 나를 택하게 됩니다. 즉, 내가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짝수라면 둘 중에 한 명을 잡아먹을 겁니다. 아무 숫자나 해봐요, 둘 다. 18. 18, 18. 18, 36, 1, 37! 짝수! 둘 중에 한 명! 아, 안 됩니다! 난 늘 도박이 약했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착각하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께서 나를 못 믿으시니 어쩔 수 없네요. 우리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명색이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그런 엘레강스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추천 방식은 야만적인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저급하기 짝이 없는 관습이죠. 저? 아, 뭐 좋아요. 뭐 그렇다면 선거를 진행하는 거 어떨까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신과 함께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도 될까요? 뭐 다른 뜻은 전혀 아니고 그냥 그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의회제도 이미 한물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지금 뭐 다른 뾰족한 수도 없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독재를 원한다면 기꺼이 내가 권력을 잡겠으면 아니요, 폭정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유선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비밀이 보장된 선거 말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단합은 절대 안 됩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입후보해서 1, 2. 아이고,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도록 하죠. 자, 여기 모자가 있습니다. 이 모자 안에 후보자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팬이 없었어요. 어? 여기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팬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빌려드릴 수 있죠. 그럼 어서 투표를 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가 문명대답게 투표를 하고자 한다면 투표에 앞서 선거 유세를 해야 합니다. 모든 문명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정 그렇게 고집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럼 각자 정견 발표를 할까요? 가능한 한 좀 빠르게. 자, 그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연단해서죠? 오케이, 당신이 먼저. 저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달병만 못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하지만 선거 유세를 제안한 건 선생이 아닙니까? 맞아요. 이 대중에게 집회와 정치적인 행동을 제안한 건 바로 당신이잖아요.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잠시만요. 우리는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가문의설 따윈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아부나 아첨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냉정한 진실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간단하게 합시다. 6점만. 허물대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인 식량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식구들, 제가 왜 희생자로 지명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면 저는 늘 정원에 앉아 아이들의 그네를 밀어주고 제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술을 놓고 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눈앞에 아름답고 감동적인 전경이 펼쳐지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 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는 그런 감사 따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아이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네를 탈 수 있고요. 오히려 혼자서 잘 타죠. 맞아요. 혼자 타는 게 훨씬 낫죠. 놀이터에서 하지만 그 어린 시절 제게도 원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도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많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자포자기하거나 목표 달성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했고 게을렀으며 희망을 버렸기에 나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간의 모든 잘못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크게 말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발언이네요. 우리는 식량을 원한다. 우리는 식량을 원한다! 우리는 식량을 원한다! 먼저 올라가세요. 존경하는 동지들, 브라보! 원래 전 학식이 짧은 관계로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색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먹는 걸 좋아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 말이죠. 욕심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음식을 밝히는 편이 전혀 아니죠. 그저 약간의 기본적인 식량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원래 양이 아주 적은 편이거든요. 아니지.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꼴로 한두 점의 고기를 먹곤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고기는 입에도 되지 않죠. 반면에 이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게 제 인생 최대의 보람입니다. 요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이 공들여 요리한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볼 때죠. 제가 원하는 보답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이지 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좋아요. 진심입니다. 맹세코 제 요리를 맛보시게 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한 마디만 꼭 해주시죠. 제 장기는 특히 고기 요리고 제가 만드는 소스는 그 맛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죠. 이상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요리사. 굶주린 동지들, 당신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만수 무관하십시오. 만세!
나는 군대식으로 짧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여러분의 의견에 아무런 영향도 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는 단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충실한 종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뜻은 저에게 지상명령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이 주는 음식만 감사히 먹겠습니다. 둘째, 장황한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히 말하죠. 나는 소화가 잘 안되고 질기고 뻣뻣한 체질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몸뼈가 대부분이고 살집은 별로 없어요. 내 갈비뼈 중 2개는 철심을 박았고 이 간의 일부는 잘려나갔으며 한쪽 다리를 비정상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기생충이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이제 와서 뭘 숨기겠습니까? 셋째, 나는 선동가가 아닙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저 명쾌한 상황을 원할 뿐. 만약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 나를 희생자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한 사람은 가장 맛있고 기름진 허벅지이야 이 말랑말랑한 허리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머지 부위가 이 혓바닥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속이려 들거나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단호히 외치겠습니다. 나는 혓바닥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지도자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입니다. 내가 유독 싫어하는 부류가 수다쟁이와 철학자,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럼 빨리 다음 절차로 넘어갑시다. 이제 만족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다만 제가 허리살은 먹을 수가 없어서 아니요 제 몸에서 잘 안 맞아서 선생께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저는 허리살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허락해 주신다면 감히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군요. 당신의 연설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혓바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각자 정견 발표를 했으니 이제 투표를 하죠. 과연 누가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을까요? 연설을 본 관객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투표해 보시죠. 물론 저희는 비밀이 보장된 투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마른 친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을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셋, 넷. 생각보다는 적네요. 두 번째로 이 꼬마 요리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을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안 드신 건지 비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험상궂은 친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을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제가 예상했던 투표 결과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험상궂은 친구와 꼬마 요리사의 신나 보이는 모습과는 반대로 이 마른 친구는 어딘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지금 구성인원 중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먹이가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저 2장 안 썼습니다. 예? 네? 아니, 펜이요, 펜. 펜. 저 펜 좀 빌려주세요. 제 펜이요, 제 펜. 제 펜이요? 내 펜이요, 내 거. 잘 썼습니다.
뭐 또 고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니요, 말씀. 아니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 선고라는 절차가 식욕을 더욱 자극하고 있어요. 그 조바심 갖지 말고 여유를 좀 가지세요, 예? 많은 양반 하나, 나 하나.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누구보다 빠르니까. 아유,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결과는요? 여러분,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배가 고프다니까요. 네, 지금 당신은 자유로운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무효화하겠다는 말이에요? 모자 안에 종이가 4장이나 있어요. 4장. 그리고 내가 2표나 받았습니다. 이봐요. 그 외세는 제가 한 번 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어떡하죠? 전형적인 내각의 위기입니다. 후보 지명제를 도입하는 거 어때요? 그럼 지명은 기꺼이 내가 하죠. 어련하시겠어? 당연히 안 되죠.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네요. 저 민주주의도 실패했고 독재도 허용되지 않으니 대장, 이럴수록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개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뿐입니다. 일반적인 조치와 방법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건 늘 자발적인 지원자의 순수한 희생 정신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친애하고 저는 존경하는 아무 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좀 들으시죠. 존경하고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 이웃에 대한 사랑, 연대감 같은 고귀한 정신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한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선생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고상한 품성을 타고나셨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그 열망과 그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춘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안 그래요, 친구? 뭐 그렇고 말고요. 전 살면서 이분보다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우리 공동체가 당신의 뜨거운 열망을 충족해주고 동시에 그동안 남몰래 감추어왔던 당신의 순수한 바램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선생께서도 분명 바라고 있겠죠. 겸손하고 우호적이며 이 맛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되기를 말입니다. 제가요? 네. 전 그런 걸 바란 적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위대한 지원자가 되고 싶지 않단 말인가요? 네, 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뭐 공동체를 배신하고 친구들의 신의를 저버리겠다. 이 말인가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정말 지독하군요. 단연코 거절하겠습니까? 결단코 거절할게요. 저에겐 그런 원대한 사명이 맡겨진 적이 없으니까요. 좋아요. 이제 난 당신 같은 잡잡은 손을 잡지 않겠어요. 난 당신을 정직한 사람이자 이 대목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강교하기 짝이 없는 악당이었군요. 잘 가세요. 그래요. 우리는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당신한테는 명예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나 보네요. 뭐 그런 다른 해결책이라도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디 한번 드러나 보시죠. 해결책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우선 앉아보세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보편적인 정의 늘 그런 걸 꿈꿔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되는 보편적인 정의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경악하게 만드네요. 왜요? 때로는 당신이 그 정의의 정반대편에 서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자로 선택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거야 아주 간단하죠. 저는 불행을 겪어왔고 늘 실패를 거듭해왔어요.
있어요. 제 주위 환경은 제게 늘 등을 돌리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보편적인 정의를 통해 당신이 여태껏 겪어왔던 행복의 결핍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와, 참 놀라운 일이네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일삼는자들은 하나같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이 포괄적인 정의가 없다고 투덜대고 나니 정의를 추구하는 척하면서 실은 자신의 실패를 정당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이 정의롭다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당신은 여기서 잡아먹혀서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 자꾸만 제 말을 왜곡하시는데요. 우선 정의부터 좀 보장해 주세요. 예. 추첨도 실패했고 선거도 무효화됐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말해주세요. 방법이 없으실 줄 알고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꽃잎대기입니다. 여기는 세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꽃잎을 뗄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꽃잎을 뗀 사람이 먹이가 되는 것이죠. 어때요? 꽤나 공평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법을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사용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봐요. 당신은 어머니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해 안 그러니까 대답은요? 불행하게도 나는 한창 자란 나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가엾은 나 자신. 나도 바로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많은 선생께서는요? 저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도 집에서 저를 그리워하시면서 이렇게 눈물 짓고 계실 거예요. 가엾은 어머니. 내 의견으로는 이 정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문제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설마 선생께서는 고아로 자란 불쌍한 우리한테서 희생을 강요할 만큼 무자비한 분은 아니시겠죠? 부모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요?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고아인 우리 두 사람 중 하나가 먹잇감으로 희생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한다면 그건 세상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아로 자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인간에게 잡아먹히기까지 한다면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봐요. 상황은 지극히 명쾌하고 분명해요. 당신 곁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말이죠. 이제야말로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나 가정의 안락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불쌍한 고아들에게 도덕적인 빚을 갚을 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아까 선생이 스스로가 말했듯이 당신한테는 아들의 생사를 염려하며 눈물을 흘려줄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제가 집에 나온 당신은 마치 어린애처럼 유치한 말을 하네요. 우리를 납득시킬 만한 증거가 있어요? 아니, 증거의 흔적이라도 있어요? 증거 한번 대보세요. 제가 항상 어머니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 제가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요즘 문명이니 최신 기술이니 하면서 갖가지 질병들이 선생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의 단골 메뉴인 허황된 몸상이자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선생의 어머니는 분명 멀쩡하게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신이시여, 부디 이분의 어머님이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수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생각나세요? 어린 시절 행인들에게 성냥을 팔기 위해 맨발로 돌아다니던 그 기나긴 가을밤을 말입니다. 제발 그 일에 대해선 얘기 좀 꺼내지 마세요. 그런 슬픈 기억은 차라리 잊는 게 낫습니다. 구두쇠다가 난폭하기 짝이었던 먼 친척 아저씨를 어떻고요? 자기 집에 놓을 쥐덫에 미끼로 쓴다면서 헐벗고 가난한 우리한테서 마지막 돼지비계마저 매정하게 빼앗아간 그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다 저편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화제를 돌리고 싶으신가 보죠? 타인의 불행이 당신한테는 아무런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네요. 이 이기적으로 키워진 마마와이! 저 사람 말을 보니 어렸을 때 장난감 공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공은 물론이고 공민형도 하고 놀았겠죠. 좀 들어보세요. 제법 확실하게 들리잖아요. 사실이네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 헤엄쳐오고 있어. 코에겐 늘 푸르니 끊이질 않아. 대장, 어쩌면 저자에게 식량이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물장구를 치면서 오는 게 제법 식량이 있을 법도 한데요. 저기 그자 손이 보이네요. 잠시만요. 아이씨.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뭐 좀 먹을 거라도 가져왔습니까? 지금 먹을 거라고 하셨나요? 나야말로 뭔가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저 파도에 휩쓸렸거든요. 찾았다.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다니 이런 희귀한 우연이 다 있네요. 잠깐만. 우리 아는 사이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인사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분 집을 털고 있는 도둑 잭이에요. 마침 잘 됐네요. 전해드려야 할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다에 무슨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날 휩쓸기 전에 마침 당신 집을 털던 중이었거든요. 차마 이 편지만은 제가 가져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어이. 이거 진짜예요? 그럼요. 이 물에 젖어 축축하긴 하지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집을 털어야 이 사람들이 도둑인 줄 모르던데요. 지금도 험난한 운명이 닥쳤습니다.
저도 고아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 명 중에 누굴 잡아먹을지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사항을 다 아니 반대예요. 이건 모종의 음모야. 당신이 저 도둑이랑 꿈이 계략이 틀림없어. 당신은 지금 신성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도둑을 모욕하고 있군요. 당신 도대체 이 사람한테 얼마를 지불한 거예요? 두 사람 말이지 혹시 학창 시절부터 친구 사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를 의심하시는데요. 제가 저 도둑하고 음모를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는 이 도둑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어디 한번 물어나 봅시다. 만약 이 도둑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면 그때는 선생을 잡아먹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도둑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 그때는 이 도둑을 잡아먹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곳에선 조난당했다가 간신히 뗏목에 오는 사람을 이렇게 곧바로 잡아먹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당신은 아주 훌륭한 음식 재료예요. 아직 신선하잖아요. 대장, 가장 좋은 건 이 두 놈을 모두 다 잡아먹는 겁니다. 이 도둑놈은 기름에 살짝 튀겨서 돈가스를 만들어 주요리로 먹고, 이 말라깽이는 잘게 토막내서 뼈에 장국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저 도둑놈의 몸을 반으로 쫙 갈라서 그 안에 말라깽이를 채워 넣은 뒤에 숯불에 바짝 구워서 먹으면 어떨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힐 텐데. 적어도 도둑 선생께서는 고아는 아니시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버림받고 씹어먹는 불쌍한 사람들로서 이분이 고아인지 아닌지는 물어봐야겠죠? 아니 그 두 번째 재료로는 집을 내어 술을 만드는 게 좋겠어. 하지만 저 도둑잭으로 질 좋은 술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요. 바로 그 점이 문제죠. 그러니까 난 술로는 별 볼 일 없지만 도둑잭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양주 잭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어요. 잭 다니엘! 만약에 당신이 나랑 음모를 꾸몄다고 위증한다면 난 당신을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난 지난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당신 집을 털어온 도둑입니다. 시간이 아깝네요. 도둑 양반. 분명 저작자랑 공모했죠? 만약 저 사람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조로 밝혀지면 당신은 그 대가로 콩팥과 약간의 삼겹살을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망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우리 고아인 셋이 당신을 잡아먹을 겁니다. 도둑은 범죄자니까 사라져도 모르지 않나? 저 부탁드릴게요. 제발 인격을 저버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강직한 도둑으로서 감히 콩팥 따위로 날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추가로 여기를 더 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됐습니다. 저기 난 이 상처가 상징하는 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털 게 있어가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가면 안 돼요. 제 결백을 증명해주고 가셔야죠.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모두 동등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고아하니까요. 친구, 어서 상을 차려요. 저기에 내 주방기구와 그릇 세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장. 무슨 소리예요? 고아가 고아를 잡아먹어요? 당신은 아직 또 다른 정의가 남아있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일명 역사의 정의 말이죠. 역사의 정의, 그게 무슨 말인데요? 부모를 잃었다고 해서 우리 세 사람을 다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 부모가 뭐 어쨌다는 거지? 당신의 아버지 뭐 하는 분이었습니까? 사무원이었습니다. 그게 뭐? 사무원. 내가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얘기나 떠들어대니까 까먹었는데 목걸이를 안 돌려줍니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도둑인데 내가 이걸 그냥 죽였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 전날 다시 와야 됐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사무원이었다고요? 바로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네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저야 모르죠. 내 아버지는 일도 모르는 단순무식한 벌목공이었어요. 아예 친구조차 없었죠. 이 친구의 어머니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이리저리 고통을 겪다가 이 친구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깨끗하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사무용지에 뭔가를 기입하는 편한 일이라 하고 앉아있을 때 내 아버지는 열심히 소나무를 베어야만 했어요. 아버지 없이 이 친구를 키운 불쌍한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압수 소환장을 발송했고 우리 아버지는 그 소환장에 쓰일 종이를 만들기 위해 죽도록 나무를 베어야만 했어요. 당신은 그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안 되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 그래서 이 역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역사의 정의가 바로 우리한테 당신을 잡아먹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 도련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누구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당신의 비서 야를 모르시겠어요? 도련님이 어렸을 적에 그 조랑말 타는 법을 알려준 그 야입니다. 야, 꺼져! 도련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성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도련님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도련님이 타고 가시던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계신 곳이 제가 있는 곳이고 도련님 운명이 곧 제 운명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곧장마다 뛰어들어서 죽어라고 헤엄쳤는데 이렇게 도련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다니 얼마나 행운입니까? 야! 너 바다로 뛰어내려! 내려가겠습니다. 아니요. 자, 이제 당신도 역사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겠죠? 물론이죠. 당신이 성에서 살았고 조랑말을 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니 조랑말을? 내 아버지는 나한테 새끼 조랑말을 사줄 돈도 없었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자신의 옛 추억에다가 나를 대입해서 꽤 맞추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그럼 당신은 지금 조랑말을 탄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당연하죠. 선생님이 아까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는 저 조랑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내 불쌍한 아버지는 조랑말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까만 눈이었으니까. 불쌍한 조랑말.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이봐요. 당신은 동물이 가엾지도 않아요? 뭐 어쨌든 당신은 조랑말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냐고요. 아드님, 아까 그 하인 말로 무슨 아이? 친구, 여기서 하인 비슷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제가요? 말도 안 되죠. 이봐요.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토론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지금 터무니없는 환상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바로 정신이 온전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판단을 맡겨야 되죠. 선생 같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선생을 잡아먹는 거죠. 친구! 빨리 상을 차려요. 대장, 티스푼도 놓을까요? 물론 우린 제대로 된 인간 오마카세를 먹게 될 거예요. 나이프는 한 사람당 한 개씩 놓을까요? 아니면 두 개씩 놓을까요? 2개. 그럼 냅킨은요? 당연히 있어야지. 이 식탁의 예법에 맞게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기요? 이 식탁 분야 좀더 센터로 갑시다. 저기요, 실은 제가 질병에 감염되었거든요. 접시는 양쪽 사이드로. 진짜예요.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 들었어요. 수저포크 닦고 와요. 이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선의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격식과 식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때론 식탐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도 최소한의 제 도리는 다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네, 그럽시다 대장.
이게 그렇다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분명히 다 나을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이틀은 좀 긴 것 같은데 조금의 시간만 있으면 틀림없이 다 나을 겁니다. 여러분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저 여기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을게요. 그리고 다 낫고 나면 여러분한테 자신의 고백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틀은 좀 지나셨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먹을 양식을 내일 먹자.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1시간만이라도. 자, 이제 때가 됐어요. 무슨 조언인데요? 조리법과 식습관을 가다 배움을 잡은 적이 죽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다리를 깨끗이 씻으라고 부탁하는 입장 아닐까요? 조금 더 위상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말이에요. 맞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친구 생각은 어때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씻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정말 반갑고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이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그 위생과 청결은 가장 중요하죠. 또 이 박테리아는 육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가렵거든요. 몰라요. 개인이 청결에 신경 쓴다고 해서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 건강에 더 좋으니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수건 갖다 줄게요. 결국 저를 잡아먹겠다는 말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에 선생께서 위생 아니 희생에 관한 뭐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희생이란 고귀한 이상이라고 말했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아까 다 말한 것 같은데. 희생, 타인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예, 다 옳은 말씀이세요. 그거 봐요, 진작 그럴 것이지.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제가 경험도 없고 미숙했어가지고 이제야말로 그 희생이라는 단어에 심오하는 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손해볼 건 없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질 않다니. 아마도 당신이란 작자가 근본까지 냉소적인 인간은 아니었나 보네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고귀한 희생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그 왼쪽 다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 그 왼쪽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 안에는 보다 훨씬 새로운 인간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를 잡아먹겠다는 말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이봐요. 예, 다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맞다. 새로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 폭력으로서의 먹잇감이 되는 것과 희생을 자원해서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먹잇감이 되는 건 차원이 다르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인간의 잠재의식 속 자유의지와 거룩한 동기가 합쳐진 것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결국 저를 잡아먹겠다는 걸 제거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내 명예를 걸고 그렇습니다. 예, 다 옳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비로소 인간은 숭고한 희생을 통해 그 충만한 자유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드디어 당신이 진리를 깨달았네요. 친구! 빨리 선생한테 비누 갖다 줘요. 저 부탁드릴게요. 저를 자유의지도 없는 먹잇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럼 참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맹세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뱃속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 초계같이 내던진 위대한 영웅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왼쪽 다리는 그만 씻어도 되지 않아요? 물론이죠. 왼쪽 다리는 말끔합니다. 그럼 오른쪽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나갈 테니까 수건을. 그러지 말고 그 오른쪽 다리도 좀만 더 씻읍시다. 여러분의 뜻이 좀 그러시다면. 내 생각엔 그게 맞아요. 그래요. 우리 세 사람 중에 저만 이런 숭고한 희생을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며,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 중에 오직 저만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엔 비누로도 충분해요. 좀만 더 기다립시다. 기다린다뇨. 동지들이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게 무슨 말? 그 오른쪽 다리만 좀만 더 씻고 나면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운전하니 깨어났거든요. 자, 여기 수건. 이제 진짜 준비 완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에 잠재의식 속 새로운 이상이 깨어나 온전함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제 안에 온전함을 찾아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보자면, 우리 세 사람 중에서 오직 저만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유의지에 관한 몇 마디 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요, 단지 몇 마디. 좋아요. 하세요. 진짜 혹시 소금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잘 찾아봐요. 평범한 자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것만이 훌륭한 것이니까요. 그럼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평범한 자유와 같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는 평범한 자유가 없는 그곳,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대장, 완두콩을 곁들인 송아지 고기를 찾았습니다. 당장이 이 고기 감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송아지 고기가 훨씬 더 좋은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설마 대장께서는 이 고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 나는 입맛도 안 땡기고 또 게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친구!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미 저 친구는 행복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그 행복을 깨뜨려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숭고한 희생을 하게 된 겁니다. 배가 고프네요. 뭐든지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비상식량은 다 떨어졌네요. 완전히 바닥났어요. 부스러기 하나 안 남았어. 완두콩을 곁들인 송아지 고기가 여기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 역시 뭐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먹는다고 했습니까? 선생들,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생각에는 그보다는 지금 같아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당신 입으로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고서 아직 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먹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